바다의 맛과 영양이 풍부한 전복장. 순살로 만들어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손질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거든요. 순살 전복장을 만들기 위해 고된 작업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깨끗하게 닦아드려야 되니까 손목에 힘이 많이 가거든요. 정성과 노력으로 완성한 맛. 나물도 간편식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생으로도 나가지만은 나물을 데쳐서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생나물을 데치기 위해 섭씨 100도의 열기를 온몸으로 견디는 작업자.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단 하나의 이물질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보낼 때 깨끗한 거 보내주면 좋잖아요. 이제 받으셨을 때 헹궈서 바로 요리해서 드실 수 있으니까. 밥도둑의 대명사, 게장도 순살 게장이 대세. 작업자들은 온종일 3톤의 꽃게와 전쟁 중인데요. 손이 다 꼬부러졌어. 100%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순살 게장. 사람 손으로 일일이 짜면서 이거 한 번씩을 만져보면서 이거 빼내야 되거든요. 기계로는 안 돼요. 순살 새우장이 만들어지는 공장도 바쁘긴 매한가지. 선도 유지를 위해 추워도 참아야 하는데요. 얼음물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해서 손이 많이 시렵고 잘 안 까지는 부분도 있어서 좀 힘들어요. 간편식을 만들기 위해 날마다 전쟁을 치르는 이들을 만나러 가봅니다. 바다와 인접해 있는 전북 무안. 이곳에서 간편식을 만드는 매장을 찾았습니다. 차에서 서둘러 뭔가를 내리는데 이게 뭔가요? 전복인데요. 지금 완도에서 출하 작업을 하고 갖고 온 거거든요. 전복 싱싱하죠? 맛과 영양이 뛰어나 최고의 식재료로 꼽히는 전복. 움직임이 좋고요. 살도 좀 많이 있고요. 뚜껑 자체가 선명하고 보기에 이것이 깨끗하고 이런 전복들이 좋은 전복입니다. 딱 중간 사이즈에 있는 이 아이들이랑은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크기별로 쓰임새가 다릅니다. 얘네들은 거의 1년 정도 된 애들이고요. 얘네들은 1년 반 정도. 그리고 여기는 이제 2년 이상에서 3년까지도 키운 아이들이거든요. 이런 사이즈들은 라면 전복이나 갈비탕에 들어간다던가 반찬용 사이즈로 이제 들어가시고 아무래도 이 큰 사이즈들은 거의 약으로 드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족이 양식장을 운영해서 바로 공급받는 완도산 활전복. 이곳에서 순살 전복장으로 재탄생되는데요. 너무 깨가지고 전복이 지금 묻어있잖아요. 그러려면 먼저 딱 붙어있는 전복을 칼로 하나하나 떼어주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전복들은 같이 이렇게 서로 붙어버려요. 그래서 쉽게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하려면 우선 물에 담가 놓으면서 분리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바닷속에서 오랜 시간 다시마와 미역을 먹고 자란 전복은 껍질과 빨판에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는데요. 오랫동안 바닷물에 있다 보니까 여기 물에 이런 이끼들이 막 있어요. 물이끼 같은 이물질은 미끌거리기 때문에 30분간 물에 담가 불려줍니다. 그 사이 전복 껍데기 세척을 준비하는 작업자. 에어치퍼를 사용하는데요. 껍데기가 워낙 단단하다 보니까 손으로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오랫동안 애들이 바닷속에 자라면서 기생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전복에 붙어서 사는 애들이 너무 많아버리면 결국 전복이 자랄 수가 없어요. 다 제거를 해줘야만 상품 가치가 높아지고 깨끗한 전복을 드실 수가 있는 거죠. 새끼 꿀과 따개비를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 여러 도구를 테스트해가며 찾아낸 방법이라는데요. 한 번에 대량 작업이 안 되는 까닭에 소음과 인구의 시간을 견뎌야 하는 작업입니다. 다음 작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를 이용해 전복을 일일이 닦아내야 해서 작업자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작업인데요. 바닷속에 오랫동안 잠겨 있었다가 왔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어 있어서 세척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가장 더럽고
입조이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한 개의 전복이 깨끗해질 때까지 반복해야 하는 솔질. 특히 싱싱한 활전복의 경우 움직임이 많아서 작업하기가 더 까다로운데요. 하지만 깨끗한 음식을 위해서라면 부지런히 닦고 또 닦아줘야 합니다. 계속 고개를 숙이고 닦다 보면 모기 뻐근해지고 몸 여기저기가 욱신거리는데요. 아무래도 깨끗하게 닦아드려야 되니까 손목에 힘이 많이 가거든요. 이제는 그런 점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파스가 떨어지는 날이 없답니다. 주로 쓰는 데가 네. 여기니까 없고. 전복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일할 때는 먹고 싶지 않은데 목 아플 때는 먹고 싶어요. 아, 일할 때는 먹기 싫어. 씻는 동안에 껍데기 조각이나 이물질이 전복에 들어갈 수도 있어 다시 한번 세척해줍니다. 입에 들어갔을 때 잘못 씹으면 이빨이 좀 깨지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작업자의 손길을 거쳐 뽀얗게 환골탈태한 전복. 이제부터는 껍데기와 살을 분리시켜 순살 전복 만들기에 들어가는데요. 섬세한 작업이라 더 신경 써야 한다는군요. 이쪽이 전복 윗부분인데 넣었을 때 이렇게 까지게 되거든요. 잡아당기는데 내장이 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히 뜯어줘야 돼요. 내장은 살살살 떼서 따로 분류를 해주시고 빨간 색깔이 전복의 이빨이거든요. 떼어내면 전복의 이빨과 촉수가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얘를 떼어주시면 전복 살만 남게 돼요. 이 상태에서 바로 세척해서 드시면 돼요. 요리할 때 넣으면 맛과 영양을 높여주는 전복 내장도 따로 챙겨줍니다. 거의 60% 이상의 영양 성분이 내장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버리시면 전복을 먹었다라고 할 수가 없죠. 사계절 내내 보양식 재료로 인기 있는 전복. 건강을 중시하는 사람이 늘면서 주문량도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귀찮고 어려운 손질을 대신해줘서 바로 먹을 수 있다 보니 연령대 상관없이 인기랍니다. 활전복으로 도착했을 때보다 손질 전복으로 도착하면 확실히 정수물에 씻어서 바로 요리를 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거동이 힘드신 분들께 많이 선물을 하시더라고요. 생으로 쓰이는 순살 전복과 달리 전복장은 쪄서 만드는데요. 익혀져서 담게 되면 훨씬 더 부드럽고 어린 아이들도 먹기에 부담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전복을 익히기 전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 3가지 재료를 넣습니다. 비린내를 잡아줘야 되는데 생강만 넣기에는 그리고 마늘만 넣기에는 조금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3가지를 모두 다 넣은 거거든요. 깨끗하게 세척한 전복은 속까지 잘 익을 수 있게 약 1시간 동안 수증기로 천천히 쪄줍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열린 뚜껑. 잘 익은 전복은 색과 냄새로 알 수 있다는데요. 아까 올라가기 전에 색깔이랑 조금 다르게 우리 사람의 피부색을 좀 많이 띠게 되거든요. 전복 냄새도 나기는 하지만 밤을 찐 냄새하고도 아주 비슷한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작업자의 깐깐한 기준을 통과하면 마지막으로 이물질 세척 과정을 한 번 더 거칩니다. 찐 전복은 통째에 들어가는 전복장과 순살만 잘라서 들어가는 전복장으로 나뉘어 만들어지는데요. 소비자에게 반응이 폭발적인 것은 순살 전복장이라는군요. 마약장이라고 이제 껍질 없이 손질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거든요. 소비자가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순살 전복장.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 작업자의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그때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손질해서 이렇게 보내드려요. 그러면 야채도 식감이 좋고 향도 좋고 손님들이 이제 좋아하시더라고요. 매콤함으로 입맛을 돋우어줄 채소까지 넣고
직접 만든 양념 간장을 채워줍니다. 정성으로 완성한 순살 전복장. 오늘 생산은 이걸로 끝이라는데요. 택배가 그날그날 들어온 거 개수 맞춰서 만드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도 만드는 건가요? 뭐 야채도 안 좋고 전복 상태도 안 좋고 맛도 없고요. 계속 보고 있자니 어떤 맛인지 궁금합니다. 마약장은 매콤하게 다짐이 들어가서 젊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각 기호에 맞게끔 드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계란 후라이 정도 해서 같이 간장하고 한 스푼 정도 떠서 같이 비벼 먹으면 맛있고요. 순살 전복장.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기다리고 있을 소비자를 위해 서둘러 포장을 마칩니다. 이제 전국으로 나갈 일만 남았습니다. 농산물, 수산물을 만들고 고객님들 밥상까지 올리는 과정까지는 꽤나 많은 시간들이 들여지기 때문에 그 상품에 대한 것을 조금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